우리 몸의 혈관 안에는 항상 기름기가 돌고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면 식탁 위에 있는 기름을 떠올리지만 우리 몸속의 기름은 지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지질이 적정 수준이면 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고지혈증이 됩니다. 고지혈증은 그냥 수치가 높아진 검사 결과라고 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이 혈관 질환의 가장 첫 단계이며 협심증 동맥 경화심 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혈관 합병증의 출발점입니다. 고지혈증이 위험한 이유는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고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몸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괜찮겠지,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병원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면 혈관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이 시작되면 혈관 벽에 지방 찌꺼기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걸 플라크라고 합니다. 이 플라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고 혈관 벽을 좁히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혈관은 원래 탄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혈액이 날씨, 운동, 식사, 스트레스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면 반응이 느려지고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진 상태인데 이때부터 심장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뛰어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심장 부담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올라갑니다. 고지혈증이 짧은 기간 문제인지 긴 시간 문제인지 묻는다면 정답은 긴 시간 누적 문제입니다. 젊을 때부터 천천히 진행되고 40대,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갑자기 혈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혈증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혼자만 오는 병이 아니라 다른 질환과 함께 오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지방간과 함께 동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이면 의사들은 이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대사증후군은 노년 건강에서 가장 무서운 복합 질환입니다. 왜냐면 합병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합병증 중 가장 두려운 것은 심혈관 합병증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피가 잘 흐르면 문제없지만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이때 가슴 통증, 답답함, 흉통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이 방치되면 어느 날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힌 채로 시간이 길어지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심장 근육은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이후 평생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힘이 떨어져 숨이 차고 붓고 누워서 잠을 못 자는 질환입니다. 이때부터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이 같이 바뀝니다. 간병 비용이 들어가고 약값이 늘어나고 응급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은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받습니다. 고지혈증은 뇌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플라크가 쌓여 혈류가 줄어들면 뇌에 필요한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 이후의 삶은 환자 본인보다 가족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저하, 일상동작 제한 등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뇌졸중은 가족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고지혈증은 왜 생기는가? 가장 큰 원인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 섭취. 육류, 버터, 크림, 치즈, 가공육, 튀김류, 크림류 등의 과다 섭취.
둘째,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 증가. 빵,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 셋째, 운동 부족과 앉아있는 생활 패턴. 특히 은퇴 이후 활동량 감소. 넷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증가시키고 수면 부족은 대사 완충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다섯째, 유전 요인. 유전적 고지혈증이 존재하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5가지가 같이 작용하면 고지혈증은 거의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수치만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즉, 혈관을 지키기 위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지혈증을 낮출 수 있는 식품과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이제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이 힘든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수치가 높다라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고지혈증 환자와 가족을 보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병원과 검사 일정의 문제입니다. 고지혈증이 발견되면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혈액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이 함께 듭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은 있지만 비용이 부담되고 직장 생활 중이면 시간도 비용도 부담됩니다. 두 번째는 식생활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다고 선언되면 의사들은 대부분 식단 조절을 권하지만 식단을 바꾸는 것은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은 밥상에 기름기 많은 음식이 많고 회식 문화야 식문화 간식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입맛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단을 고치는 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약물 복용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필요할 경우 스타틴 계열의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물 복용 여부는 환자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약을 시작하면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닌가, 평생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약을 중단하거나 의사 외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가족 역할이 커지는 단계입니다. 고지혈증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고 합병증이 생기면 가족이 개입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은 사람은 이후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일상 동작에 보조가 필요해집니다. 이때부터 환자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가 됩니다. 자녀는 직장을 다녀야 하고 배우자는 본인 건강을 돌보기도 어려운데 간병 역할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병원비와 간병 비용 문제입니다. 심혈관뇌혈관 합병증은 병원 입원 기간도 길고 입원 후에도 재활약물 장비 통원 치료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 발병하면 경제적 충격이 큽니다. 이 비용은 통계적으로 고지혈증 단계에서 예방을 했다면 대부분 피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의 질 문제입니다. 고지혈증 자체는 통증이나 불편이 없지만 합병증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부전은 숨이 차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만들고 뇌졸중은 말과 움직임에 장애를 남기고 심근경색 이후엔 심장 기능이 떨어져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환자의 삶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재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지혈증 단계는 비교적 초기 단계이고 2단계에서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체중 관리 영양소 조정이 이루어지면 환자의 수치는 충분히 낮출 수 있고 혈관 손상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담즙과 결합해 배출시키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줍니다.
대표적인 식이섬유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해조류, 귀리, 현미, 보리, 사과, 배, 고구마. 고지혈증 개선에 효과적인 영양소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뿐 아니라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에도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 흐름을 개선하고 염증을 낮춰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가 폴리페놀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 풍부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플라크 형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토마토에서 발견되는 영양소로 혈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동맥경화 진행을 늦춥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물 스테롤입니다. 식물성 오일, 견과류, 씨앗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여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체중 감량은 선택이 아니라 치료라는 것입니다. 체중이 10%만 감소해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지고 혈관 염증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동 역시 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 환자에게 권장되는 운동은 빠른 걷기, 가벼운 자전거, 수영, 스트레칭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은 고지혈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식욕 조절 호르몬을 왜곡시켜 식습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루 68시간의 수면은 혈관 건강의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지혈증은 절망적인 질환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고지혈증 단계에서 시작하면 심근경색 뇌졸 중심 부전 부정맥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병원비를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노년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가진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예입니다. 몸은 바뀝니다. 혈관은 반응합니다. 노화는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